규현 씨.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가 남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임신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1년 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집이 없다는 이유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본질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집이 없다는 이유로 파혼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를 쫓아냈던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집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세상.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규현이라는 남자는 40살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갚고 병원비를 대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효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한심하게 봤습니다. 부모 빚까지 왜 자식이 갚아? 하지만 규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규현이 드디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6개월을 진지하게 만나고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될 분은 차갑게 말했죠. 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해요? 그렇게 규현은 파혼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 상처받는 세상.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응원입니다. 규현 40살.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효심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규현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5년 작은 공장 골목길. 7살 규현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금속 공장을 운영하셨죠. 그때만 해도 공장이 잘 돌아갔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은 학원 간다는데 저도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규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규현아, 아빠가 지금은 돈이 좀 빠듯해. 조금만 참아라. 대신 아빠가 주말마다 같이 책 읽어줄게. 어린 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버지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규현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옛날에 한 효자가 살았는데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일을 거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규현을 위해 도시락을 꼭 챙겨주셨죠. 우리 아들 잘 먹어야 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야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규현은 감기에 걸려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 규현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갈아주셨습니다. 규현은 열에 취한 채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규현의 열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곤에 지쳐 쓰러지셨죠. 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7살 규현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커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돌봐드려야겠다고. 세월이 흘러 규현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 눈에 띄게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규현을 불렀습니다. 규현아, 너 대학은 어디 갈 생각이야? 선생님, 저는 공대 가려고요. 빨리 취직해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규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기특하다. 1998년 규현은 지방국립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를 골랐죠.
그리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 주말 과외, 방학 때는 공장 알바. 친구들이 MT를 갈 때 규현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아리 술자리에 초대받아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 알바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규현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야, 대학 생활이 다시 오나? 좀 놀지 그래. 하지만 규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달 모은 돈을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알바까지 하면서 이렇게 돈을 보내다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받아주세요. 대학 4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규현은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중견기계 제조업체였죠. 연봉은 2천만 원 초반. 많지 않았지만 규현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규현을 껴안으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2년 22살의 규현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규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9시 출근이었지만 규현은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신입사원 왔네. 일찍 왔구만. 선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찍 와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선배들은 규현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꼴에 정시 출근이다. 야근 싫다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르네. 규현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도 자청했습니다. 동기들이 금요일 밤 술자리를 가질 때 규현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습니다. 규현아, 너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 괜찮아. 나는 이게 좋아. 사실 규현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 이 돈으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규현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3천만 원대로 올랐죠. 규현은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7년 가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공장이 어려워졌다. 거래처 몇 군데가 갑자기 물량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규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들아,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빚이 좀 많이 생겼다. 2억 정도. 2억. 규현이 5년간 모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말 규현은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사업을 잘못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규현은 자신이 모은 3천만 원을 모두 드렸습니다. 일단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 나머지는 제가 매달 갚아 나갈게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다음 날부터 규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빚 갚는 데 보냈습니다. 자신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 저녁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 초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규현은 축의금 5만 원을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결혼 준비를 하려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규현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회사 후배 민수가 규현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결혼 안 하세요? 선배님 나이면 다들 결혼했잖아요. 아, 그냥 인연이 없어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인연이 없을 리가요. 성실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규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2012년 아버지의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규현은 3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규현아,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규현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또 짐이 되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제법 커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규현의 통장에는 겨우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6개월 안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규현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3천만 원. 부족했습니다. 고민하던 규현에게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규현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던데. 아닙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규현은 망설이다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규현 씨, 회사에 직원 복지 대출이 있어. 이자도 낮고. 한번 신청해봐. 정말요? 그래. 그리고 규현 씨 같은 사람이면 회사에서도 도와줄 거야.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한 거 다들 알잖아. 부장의 도움으로 규현은 회사 복지 대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과 합쳐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현은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규현이 사는 고시원 건물에는 8순이 넘은 김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어느 일요일 밤 규현이 고향에서 막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규현은 김할머니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규현이 아니가. 이 밤중에 어디 갔다 오는 거요? 할머니. 고향 다녀왔습니다. 또 어머니 보러 갔었나? 고생이 많네. 김할머니는 규현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가거라. 내가 끓여줄게. 괜찮습니다, 할머니. 됐어, 들어와. 안 먹으면 내가 서운해. 김할머니는 규현에게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2개나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아들도 너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나간 뒤로. 할머니, 아드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거예요. 글쎄다. 난 이제 기대도 안 해. 그냥 너 같은 젊은 친구들 보면서 대리만족하지 뭐. 김할머니는 라면을 먹는 규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규현아, 너 언제 장가 갈 거요? 그게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뭐가 중요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너 같은 애는 금방 좋은 신부가 만날 거야. 그럴까요? 그럼. 너처럼 부모 생각하는 애가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가 아프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달라. 그런 너를 알아보는 여자가 꼭 나타날 거야. 규현은 김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규현은 가끔 김할머니 슈퍼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할머니는 규현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규현아, 사람은 말이여,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요. 너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운 거지. 이 세상에 너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게. 어머니가 회복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규현은 34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규현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보, 우리 규현이 이제 34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우리 때문이지 뭐. 미안하구만.
우리가 집만 됐네. 규현은 이런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결혼을 생각해 봐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여자를 만나야 할까? 규현은 고민했습니다. 회사 후배 민수가 규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제 사촌 누나가 결혼정보회사 다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결혼정보회사? 네, 요즘 많이들 그렇게 만난대요. 선배님 같은 분이면 금방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규현은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집도 없고 저축도 별로 없는 사람이. 하지만 부모님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상담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규현은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먼저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해 주시겠어요? 프로필을 작성하면서 규현은 부끄러웠습니다. 나이 34세 직업 회사원 대리 연봉 5천만 원 재산 전세 보증금 1억 본인 명의 아님 저축 3천만 원 자가 없음. 상담사가 프로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규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여성분들이 자가 여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규현 씨의 다른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규현은 손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님, 제가 집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규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도, 어머니의 병,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담사는 규현의 이야기를 듣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규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진짜 좋은 남편감이에요. 저희가 규현 씨의 장점을 잘 설명해서 꼭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주 뒤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규현 씨, 좋은 분이 계세요. 38세 초등학교 교사시고요. 성격도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규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카페. 규현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단아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 규현 씨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커피 뭐로 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규현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규현 씨, 프로필 봤어요. 회사 생활 오래 하셨네요. 네, 20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와, 한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다닐만 해서요. 저는 교사 8년째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대화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은 규현에게 물었습니다. 규현 씨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규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요. 제가 선택한 일에 떳떳한 사람. 예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멋진 대답이에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 규현은 예진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서울숲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규현 씨, 여기 정말 예쁘네요. 네, 저도 처음 와봤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예진이 물었습니다. 규현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고향에 자주 내려가요. 부모님 뵈러. 효자시네요. 요즘 그런 분 드물어요. 규현은 쑥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세 번째 만남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예진이 추천한 책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규현 씨,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진 씨한테 추천할 책이 있어요. 두 사람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싼 데이트가 아니어도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 다섯 번째 만남.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다가 예진이 물었습니다. 규현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규현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진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예진이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하지만 규현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언젠가 예진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사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규현은 용기를 냈습니다. 예진 씨, 제가 할 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예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규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예진은 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현 씨,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오히려 규현 씨가 더 존경스러워요. 부모님을 그렇게 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규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당연하죠. 우리 같이 노력하면 되잖아요. 집은 나중에 마련하고. 규현은 예진이 고마웠습니다. 6개월째 두 사람은 결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 씨,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예진은 부모님께 규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는 반가워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성실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직업이 뭔데? 집은 있고, 회사원이고요. 집은 아직 없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이 없어? 나이는? 34살이요. 34세 집도 없어?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예진은 규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런 사람은 안 돼. 우리 예진이가 고생할 게 뻔해. 엄마, 그게 아니라. 일단 만나나 봐야겠네. 날짜 잡아. 한번 보자. 예진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예진의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규현은 일주일 내내 긴장했습니다. 민수야, 인사하러 갈 때 뭐 입고 가면 좋을까? 선배님, 정장 입으세요. 깔끔한 거로요. 규현은 월급의 절반을 들여 새 정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진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전날 밤 규현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예진 씨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요. 아들아,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와라. 네, 아버지. 우리 규현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니 정말 기쁘다. 어머니도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상대방 부모님도 분명 내 진심을 알아보실 거야. 규현은 부모님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당일, 토요일 오후 1시, 규현은 예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30평대 아파트. 규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진이 나왔습니다. 규현 씨, 오셨어요? 네. 규현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예진은 규현의 섬세함에 감동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예진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규현은 정중하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게. 편하게 앉아. 하지만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규현을 훑어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규현 씨, 어느 회사 다니나? 한일기계라는 중견 기업입니다. 오, 거기 괜찮은 회사지. 몇 년 다녔나? 올해로 12년째입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녔네. 성실하구만. 예진이 거들었습니다. 아빠, 규현 씨는 정말 성실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대화는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규현 씨, 집은 있으세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규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가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요?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1억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겨우 1억이요? 요즘 세상에 1억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예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는 규현을 쳐다봤습니다. 34까지 뭐 했길래 집 한 채 못 마련했어요? 규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해야 할까? 어머니,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인데요? 예진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규현 씨는 부모님을. 됐어, 예진아. 내가 직접 들을게. 규현은 깊은 숨을 쉬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때 빚이 2억 정도 있었고 제가 그걸 갚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가 또 들었고요.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 빚을 왜 자식이 갚아요? 그건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 규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면 뭐해요? 그렇게 살다가 본인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요?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규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는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예진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집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고 하면.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규현 씨가.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머니는 규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규현 씨. 34세 집도 없고 저축도 별로 없는 사람이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요. 우리 딸은 자기 집도 있고 저축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집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요?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할 텐데.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되잖아. 안 돼.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집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엄마가 체면이 서야 할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규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의 눈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규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례하겠습니다. 규현 씨. 예진이 규현을 쫓아나왔습니다. 규현 씨, 미안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러세요. 규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진 씨.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설득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예진 씨. 정말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규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규현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규현은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부모님을 도운 게 잘못된 일이었나? 집에 도착한 규현은 김할머니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규현이.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 네, 할머니. 어떻게 됐어? 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와. 내가 차라도 한 잔 줄게. 김할머니 슈퍼 안. 규현은 할머니가 내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규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에휴, 요즘 사람들은 집밖에 모르나. 사람이 중요하지 집이 뭐가 중요해. 할머니. 규현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부모 돌본 게 잘못이냐? 그게 가장 귀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긴. 넌 마음이 있잖아. 그게 제일 큰 재산이야. 할머니는 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널 몰라줘도 하늘은 알고 계셔. 착하게 산 사람은 복 받는 법이야. 너 꼭 좋은 일 생길 거야.
규현은 할머니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예진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규현이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예진 씨 괜찮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 카톡이 왔습니다. 규현 씨,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셔서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식장이랑 반지, 신혼여행 예약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할게요. 계약금도 제가 물어드릴게요. 규현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계약금은 규현이 낸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 100만 원, 반지 50만 원. 규현이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예진은 저희 쪽에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규현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규현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소주를 샀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아파트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있겠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규현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집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40살 가까운 남자가 혼자 방에서 우는 모습. 누가 봤다면 한심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규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새벽 규현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가 놀라며 나오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규현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파혼당했어요. 뭐라고?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규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이 없다고. 저를 안 받아주대요. 어머니가 규현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만 좀 있었어도 내가 집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규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전 후회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도 힘드셨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규현은 부모님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규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돈을 좀 모았다. 내가 가져가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몇 년 동안 모은 거야. 500만 원 있다. 내가 가져가서 결혼 준비에 보태라. 아버지, 가져가.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규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모신 돈인데. 아들아,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가져가거라. 규현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규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니야. 선배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규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파혼당했어. 네? 그게 무슨. 규현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분개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선배님 같은 분을 집이 없다고 거절하다니. 괜찮아. 나도 이해해. 여자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선배님은 부모님 효도하느라 그런 건데. 민수는 규현을 위로했습니다. 선배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선배님 같은 분은 꼭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규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럴까? 그날 저녁 규현은 김할머니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규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또 무슨 일 있었구나. 네, 할머니. 파혼당했어요. 에휴, 그 여자가 그렇게 했나. 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못 산 걸까요?
무슨 소리야? 너처럼 바르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결과가 이런데요. 할머니는 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규현아, 세상이 널 몰라줘도 하늘은 알고 계셔.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규현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규현은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장이 급하게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큰 소식입니다. 우리 회사가 S그룹 계열사로부터 대형 프로젝트 수주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S그룹이요? 내 금액이 수백억 원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요. 부장은 규현을 쳐다봤습니다. 규현 씨, 이번 프로젝트 팀장 맡아주세요. 규현은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규현 씨밖에 없어요. 12년 경력에 실수 한 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규현 씨를 믿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규현 선배님이 하셔야죠. 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규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몰두하니 좋았습니다. 예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혼당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규현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걱정해줘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규현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재 선정, 공정 설계, 일정 관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규현의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규현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선배님은 우리한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규현은 쑥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팀장이 먼저 뛰어야지.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규현 씨, 진행 상황 보고해 주세요. 규현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60%입니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성공이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부장이 규현에게 말했습니다. 규현 씨 잘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아주 만족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승진 확실할 거예요. 규현은 그저 웃었습니다. 승진이고 뭐고 그냥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80%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팀원 영호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거래처가 계약 조건을 바꾸겠대요. 규현은 곧바로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S그룹 계열사 담당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계약 금액을 20% 낮춰야겠습니다. 부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그건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최종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20%면 우리는 완전 적자예요. 그럴 바에야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도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대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6개월 준비가 물거품이야. 규현 팀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현은 회의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책임. 맞습니다. 이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승진은 물 건너갑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규현은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새로운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공정을 다시 설계하고 자재를 재검토하고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오전 9시 팀원들이 출근했을 때 규현은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거래처 조건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공정을 혁신해서 원가를 낮춥시다. 영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공정을 바꾸면 리스크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믿고 해보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현은 팀원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규현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회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규현은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서 자. 아니에요, 선배님. 저도 끝까지 할 거예요. 넌 결혼한 사람이잖아. 와이프가 걱정하겠다. 괜찮아요. 와이프도 이해해요. 선배님이 먼저 가시면 저도 갈게요. 규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 조금만 더 하고 같이 가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현은 새로운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부장이 제안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규현 씨, 이게 정말 가능해요? 네, 계산해 봤습니다. 20% 낮춘 가격에도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규현 씨를 믿어보겠습니다. 거래처한테 다시 연락해보죠. 다음 날 규현은 혼자 S그룹 계열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현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희는 다른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부장님, 이 제안서만 한번 봐주십시오. 규현은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장은 귀찮은 듯이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공정을 완전히 바꿔야 하잖아요. 위험 부담이 엄청난데요.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부장은 규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규현 씨, 솔직히 다른 업체 제안도 받았어요. 그 업체는 더 저렴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규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규현 씨를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12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규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죠.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규현은 회사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계약 다시 성사됐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팀장님 최고. 역시 팀장님이세요. 하지만 규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규현과 팀원들은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영호가 규현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응? 다른 팀은 야근도 안 하고 주말에는 다 쉬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잖아요. 규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왜 일하는지 알아?
돈 벌려고요? 그것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신뢰야. 누군가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겼어. 그 신뢰를 지켜야 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은 정말 다르세요. 뭐가? 다른 팀장들은 자기 실적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거래처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규현은 쑥스러워했습니다. 과찬이야.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선배님 때문이에요. 선배님이 먼저 앞장서서 뛰시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현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3개월 후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S그룹 계열사에서 최종 검수단이 나왔습니다. 납기 정확히 맞춤 품질 기대 이상 원가 약속한 대로 거래처 부장이 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규현 씨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규현 씨를 믿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습니다. 부장은 규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사람 됨됨이를 보고 판단한 게 맞았습니다. 규현 씨 같은 분은 어디 가서도 성공하실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규현 팀장이 대박났대. S그룹이 아주 만족해서 추가 프로젝트도 논의 중이래. 역시 규현 씨야.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이 직접 규현을 불렀습니다. 규현 씨 사장실로 오게. 규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사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규현을 맞아주었습니다. 앉게. 편하게. 감사합니다. 규현 씨 정말 수고 많았소.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도 대단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기적이었소. 과찬이십니다. 사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 성과금 5천만 원 그리고 본부장 승진을 제안하겠소. 규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부장이요? 그렇소. 그리고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규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부장. 성과금 5천만 원. 연봉 2배.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회사를 나온 규현은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성과금도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연봉도 1억으로 올랐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대견해. 엄마, 이번에 부모님 집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우린 괜찮아.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그날 저녁 규현은 김할머니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아이고, 정말. 우리 규현이가. 김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곧 좋은 사람도 만날 거야. 규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규현을 불렀습니다. 규현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돌아보니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박 회장. 회사 고문이자 전 대표이사. 75세의 연세에도 가끔 회사에 나오셔서 젊은 직원들을 격려하시곤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규현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규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더군. 소문 다 들었어. 과찬이십니다. 박 회장은 규현을 조용한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앉게. 네. 박 회장은 규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규현 씨, 자네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고생했다며? 규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도 회사 사람이야. 다 알지. 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 간병하느라 결혼을 30 후반에 했네. 그러셨군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안 좋으셨지. 나는 장남이었고. 그래서 자네 얘기를 들으니 남 같지가 않더라고. 규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빚은 왜 자식이 갚냐고 하던데 나는 그 말이 참 슬프더라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저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규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네가 프로젝트 살린 것도 봤어. 팀원들이 자네를 따르더라. 팀원들이 잘해줘서. 아니야. 억지로 시켜서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 자발적으로 따르던데. 그게 바로 덕이야. 사람의 덕. 규현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규현 씨, 자네 결혼은 했나? 아, 아닙니다. 왜? 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파혼당했습니다. 파혼? 규현은 예진과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에휴, 그 여자 집안은 사람을 못 봤구만. 겉모습만 보고.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긴. 자네가 제일 귀한 걸 가졌는데. 박 회장은 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현 씨, 우리 손녀가 있는데 말이야, 한번 만나보게. 예? 32살인데 의사야. 소아과 의사. 성격도 참 좋아. 하지만 회장님, 저는 자네 나이가 몇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효도야. 규현은 고민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무슨 준비? 자네는 이미 충분해. 그리고 우리 손녀도 집이나 돈 그런 거 안 따져. 사람 됨됨이를 보는 아이야. 박 회장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손녀 연락처야. 한번 만나만 봐. 부담 갖지 말고. 규현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내가 고맙지. 자네 같은 사위감을 만나게 해주는 게. 그날 밤 규현은 고시원 방에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박수현. 과연 전화를 해야 할까? 규현은 고민했습니다. 1년 전 예진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규현은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보자. 다음 날 규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손녀 수연 씨 맞으시죠? 저는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규현이라고 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규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카페. 규현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새 셔츠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지적인 눈빛. 의사라는 게 느껴지는 분위기. 규현 씨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뭐로 하시겠어요? 라떼요. 규현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규현 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부끄럽네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규현은 놀랐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사정을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정말 귀해요. 수연의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예진과는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소아과 의사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 좋아하시나 봐요. 내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웃는 얼굴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규현은 예진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규현의 직업이나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규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규현 씨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규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떳떳하며 제가 한 선택에 부끄럽지 않은 것. 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멋진 대답이에요. 저는 따뜻함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는 것. 규현은 수연이 좋았습니다. 수연 씨, 혹시 부담 안 되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좋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미술관이었습니다. 규현 씨, 그림 좋아하세요? 잘 모르지만 수연 씨가 좋아하시니까 같이 보고 싶어요. 수연은 규현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규현 씨, 주말에는 뭐 하세요? 보통 부모님 뵈러 가요. 고향에. 효자시네요. 매주 가세요? 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요. 수연은 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현 씨, 정말 멋져요. 네 번째 만남부터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규현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도, 어머니의 병, 1년 전 파혼당한 일까지. 수연은 규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규현 씨,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수연은 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전 오히려 규현 씨가 더 존경스러워요. 정말요? 당연하죠. 부모님을 그렇게 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파혼시킨 그 사람은 정말 후회할 거예요. 규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물었습니다. 규현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규현은 멈춰 섰습니다. 수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수연이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규현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이에요. 성격도 정말 좋고.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 됐다. 엄마, 곧 같이 갈게요. 4개월째 규현은 수연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고향집. 부모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도 수연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게. 편하게 앉아. 식사 시간 수연은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아니에요. 저도 식구예요. 어머니는 수연의 그런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규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버지. 저 친구는 진짜야. 놓치지 마라. 네, 꼭 잘할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규현과 수연은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수연은 박 회장과 부모님께 규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규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소개해준 보람이 있구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너희 둘이 잘 만났으면 됐지.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규현이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수연도 자신의 가족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수연의 집. 박 회장과 수연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규현을 맞아주었습니다. 규현 씨, 어서 오세요. 우리 손녀가 매일 규현 씨 얘기만 해요. 규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규현 씨, 우리 손녀 잘 부탁하네. 자네 같은 사람이면 100번 믿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규현 씨,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릴게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규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박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네, 규현 씨. 자네는 이미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했어. 이젠 자네가 행복할 차례야. 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행복해서 그래. 그날 밤 규현은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정말? 아이고, 우리 규현이가. 김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청첩장 꼭 줘야 해. 내가 꼭 가야지. 할머니, 주례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례를? 네,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김할머니는 규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규현아. 내가 꼭 할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 가족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규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규현은 승진 보너스 5천만 원으로 부모님께 새 아파트를 사드렸습니다. 아들아, 이게 뭐야?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고마워. 엄마, 전 엄마 아빠 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동료들, 박 회장 가족, 규현의 친척들, 그리고 김할머니. 김할머니가 주례를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규현이와 수연이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김할머니는 규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규현이를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이 친구만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성실하게 일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규현이를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규현아, 너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규현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강남의 30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규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너무 행복해서.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6개월 후 수연이 임신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규현은 수연을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규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규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부장으로 승진한 규현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1억 8천만 원. 수연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은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 갈까요? 아기용품 좀 보러요.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가자. 박 회장 부부도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주 용품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박 회장은 연신 웃으셨습니다. 회장님,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안 돼요. 됐어, 규현 씨. 첫 손주인데 뭘. 네 사람은 즐겁게 쇼핑을 했습니다. 아기 침대, 아기 옷, 장난감.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차에 싣고 가자.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규현은 수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수연은 배가 불러서 조심조심 걸었죠. 고급 외제차 옆에서 규현이 차 키를 꺼내려는데 저 사람이 멀리서 누군가 규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규현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진. 그리고 그 옆에 중년 여자. 예진의 어머니.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예진 엄마도 규현을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규현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임신한 젊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품이 있는 노부부. 장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규현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진도 규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며 체면을 생각하며 규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전 집이 없다고 자신을 쫓아낸 그 사람. 하지만 규현은 침착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수연이 규현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아는 분이세요? 규현은 수연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그 한마디. 예진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 아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전 집이 없다고 쫓아낸 그 남자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규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심해, 여보. 네, 알겠어요. 박 회장 부부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진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습니다. 예진이 울먹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규현 씨였어. 예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예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이 없다고 쫓아냈잖아. 그런데 저것 좀 봐. 저 차, 저 옷, 저 사람들. 예진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가 있나 봐. 쟤네 뭐야? 예진 엄마는 예진을 끌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예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예진 엄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차 안 규현 가족.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규현 씨, 아까 그 사람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나? 규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수연이 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규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울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뱃속에는 아기가 있고 존경하는 처갓집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나는 행복해.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규현과 예진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거 들었어? 효자 규현 씨 대기업 고문 사위 됐대. 진짜? 그 집도 없다던 규현 씨? 응.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없던 이유가 부모님 병원비 다 대드렸대. 에휴, 진짜 효자네. 그런데 그걸 박 회장님이 알아보셨대. 그래서 손녀 소개해주고 슈퍼 앞에서, 은행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모님께 아파트도 사드렸다며? 그것도 신혼 보너스로. 와, 요즘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곧 아기도 태어난대. 정말 복 받았네. 예진 엄마는 이 소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딸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집 없다고 파혼시켰다며? 에휴, 사람을 못 봤네. 규현 씨 같은 사람을 놓치다니. 예진 엄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예진 엄마는 오랜 친구 미숙을 만났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야. 그래. 둘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예진이 결혼 어떻게 됐어?
예진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규현 씨 말이야. 그 집 없다던 남자. 지금 대박 났다며? 예진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야, 너 진짜 후회되겠다. 규현 씨 같은 사람 놓치고. 그만해.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사람을 보라고. 집이 뭐가 중요해. 근데 너는 집만 봤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예진이는 어떻게 됐어? 예진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뭐? 왜? 예진 엄마는 예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소개해준 자가 보유자 남편. 겉으로는 번지르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예진의 집까지 담보로 잡혔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대. 아이고. 게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들켰어. 예진이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미숙은 혀를 찼습니다. 너 때문에 예진이 인생 망친 거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진 엄마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예진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엄마, 나 어떡해. 집도 잃고 남편도 저 모양이고. 예진 엄마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규현 씨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예진은 울먹였습니다. 규현 씨는 절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엄마가 집만 보고. 알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예진 엄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규현을 봤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당했던 규현의 모습, 행복해 보이던 그의 가족,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던 그 뒷모습.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진 엄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집만 봤구나. 사람을 봤어야 했는데. 한편 예진도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규현과 함께 걸었던 서울숲, 함께 갔던 도서관, 함께 마셨던 커피.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규현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규현은 더 이상 예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 백화점 재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현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규현은 수연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아기 건강해요? 네, 아주 건강합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초음파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규현도 울컥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병원을 나와 두 사람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규현이 사들인 새 아파트. 20평짜리 깔끔한 집. 아들아, 왔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엄마, 아기 초음파 사진 가져왔어요.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손주. 아버지도 안경을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규현이 닮았어. 아버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규현은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 됐다. 네, 아버지.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효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규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저녁이 되어 규현과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을 지나는데 김할머니 슈퍼가 보였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할머니 인사드리고 가요. 그래요.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규현이. 수연이도 왔네. 김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아기 초음파 사진이요. 어디 보자.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할머니는 규현을 바라봤습니다. 규현아, 너 기억나니? 몇 년 전에 내가 한 말. 무슨 말씀이요?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했잖아. 아, 네, 기억해요. 봐라. 할머니 말이 맞았지? 규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힘들 때 격려해 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뭘? 내가 뭘 했다고? 수연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남편 잘 돌봐주셔서. 아이고, 수연이도 참 착하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규현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규현아, 혹시 백화점에서 그 사람들 봤다며? 할머니도 들으셨어요? 응. 동네에 소문났더라. 그 집 예진 엄마가 너 보고 기가 막혔다던데. 규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 글쎄요. 전 그냥 제 인생 살 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복수는 하늘이 하는 거야.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2주 후 규현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규현을 불렀습니다. 규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S그룹에서 추가 프로젝트를 요청했어요.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규현 씨가 총괄 책임자로 진행해 주세요. 규현은 감격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규현은 수연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나 또 큰 프로젝트 맡았어. 정말? 축하해요, 여보. 우리 아기 태어나면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수연은 규현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아빠예요. 그리고 한 달 후, 수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 규현은 황급히 수연을 부축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규현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 부부도 규현의 부모님도 모두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수연이는 괜찮아? 네, 지금 안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마이너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규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규현은 수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봤어요? 응. 정말 예쁘더라.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부모가 됐네요. 응. 우리가 부모야.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규현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아버지. 박 회장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효민이라고 부르자. 효도할 효 백성민.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규현은 아기 효민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효민아, 아빠가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사람의 본질을 보는 법을. 효민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규현 가족은 모두 모여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규현의 부모님, 박 회장 부부, 그리고 김할머니. 모두가 효민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어.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규현 씨, 자네 정말 대단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좋은 가정까지 꾸렸으니. 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김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규현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규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규현은 효민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파혼당했을 때의 자신.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울던 그날 밤. 집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존경하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한편 그날 저녁, 동네 반대편 예진의 집. 예진은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예진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진 엄마는 예진을 보러 왔습니다. 예진아,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미안하다. 엄마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예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진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규현 씨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우리 예진이도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규현은 김할머니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어제 오셔서 고마웠어요. 뭘?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규현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제 첫 월급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김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쓰거라. 할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버티지 못했어요. 받아주세요. 규현아.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규현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는 규현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진짜 보물이야.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저녁 규현은 수연과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효민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뭐가? 1년 전만 해도 저는 파혼당하고 절망했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도 있고 아기도 있고. 수연은 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늘은 다 보고 계세요. 당신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와요. 규현은 수연을 안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저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규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집이 없다고 파혼당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었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게 보답했습니다.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았던 예진 엄마는 결국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딸의 행복도 자신의 평온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까지.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집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가. 얼마나 떳떳하게 사는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규현은 집이 없었지만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돈이 적었지만 사랑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규현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규현처럼 살고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집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 보는 눈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예진 엄마는 집을 봤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을 놓쳤습니다. 박 회장은 사람을 봤습니다. 규현의 효심과 성실함과 책임감을. 그래서 최고의 사위를 얻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규현이 힘들 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규현은 잊지 않고 할머니께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 간의 정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힘들 때 누구를 돌보는지, 책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규현처럼 사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을 찾으실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